하던 일을 접고 잠깐 쉬고 있다는 남자는 부모로부터 돈을 타서 썼다. 돈이 생긴 날이면 은택의 자취방 앞을 어슬렁거렸다. 지친 몸을 끌고 은택이 퇴근을 하여 돌아온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다. 은택은 남자를 데리고 다시 좁은 골목길을 구불구불 내려갔다. 두 사람은 큰 길가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괜스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자취방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는 은택에게 남자가 여관에 가자고 했다. 버티며 돌아갈 것 같지 않은 남자를 하는 수 없이 자취방으로 데려왔다. 아침이 되어 일을 하러 나가는 은택의 뒷공무니를 남자가 반쯤 깬 눈으로 올려다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집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니 은택은 씁쓸한 삶에 조금은 위안을 받는 것도 같았다. 남녀간의 교합이 행복을 준다고 말하지만 남자와 보냈던 밤이 기껍지 않았다. 결혼 얘기가 오갔던 것을 기억하며 은택은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려 애를 써보았다. 하지만 남자와 지냈던 시간에 기쁨은 없었다. 옛 여자들은 정조를 잃으면 목숨을 끊기도 할 만큼 순결에 대해 고집스러운 데가 있었다. 순결을 목숨처럼 아꼈던 그들은 순결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거나 순결을 주었다고 말했다. 할머니 세대의 순결 의식이 그러했고 어머니 세대의 의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느 여자들은 순결이라는 관념에 갇혀 사는 반면 순결이라는 것의 첫 번째의 새 것일 뿐이라는 짤막한 의미만을 부여하고 가볍게 청춘을 노리는 의식도 있었다. 다만 여자는 수태를 하는 몸으로 생각 없이 남자들을 거치다 보면 폐해가 따를 것이었다. 남자를 잘못 알아보고 같이 잔 것은 실수로 여길 일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었다. 여자의 순결이든 남자의 동정이든 사랑하는 이와 나누었다면 다행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순결을 지키면 깨끗하고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더럽다는 식의 첨예한 관념을 은택은 가지지 않으려 했다. 이러저러한 상념으로 하루를 버틴 은택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자취방에 다다라서도 지난번처럼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뒤에 은택은 서 있었다. 창문이 없는 방이 답답했는지 남자가 방문을 비스듬히 열어놓은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남자는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낮은 소리로 연인과 미러를 속삭이는 듯했다. 전화기 너머의 여자에게 어떤 종류의 속옷을 입고 있는지, 침대에 누워있는지 바닥에 누워있는지 따위를 물었다. 그런 다음 여자에게 옷을 걷어 올린 후 하얀 다리 사이에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달라고 요구했다.
남자는 여자의 매끈한 살결이 눈앞에 보이는 양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지는 신용을 했다. 그러더니 여자에게 시작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둘 사이에 오가던 밀담이 노골적으로 짙어지자 남자는 느낌이 왔는지 갑작스레 자신의 손을 바지 앞섭으로 집어넣었다. 은택이 잠자코 남자의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바지 속에서 남자의 손이 조금씩 흔들리더니 점점 빠르게 움직였다. 쉴 새 없는 손의 움직임을 따라 남자의 몸도 들썩거렸다. 나직한 신음이 이어지다 마침내 쾌감을 못 견디겠다는 듯 남자가 최후의 숨을 쏟아냈다. 일이 끝난 남자는 상대에게 끊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불쑥 전화를 끊어버렸다. 방 안으로 기척없이 들어선 은택을 남자가 놀란 듯이 쳐다보았다. 한데 남자는 바로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정을 되찾았다. 은택이 뭔가를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이닥쳤음을 남자도 눈치채고 있는 듯 했다. 서둘러 평정심을 찾은 남자일지라도 약간의 변명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남자는 하던 일을 접고 방황하다 보니 의욕이 없어져서 무료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달래기도 한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애매했다. 처음에 은택은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애매했는데 이젠 자신의 상황이 애매하다 못해 난감했다. 주기를 딱딱 맞춰 돌아오던 월경이 며칠 늦어져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약을 해본 결과 임신이었다. 그날 밤 요간을 운운하며 앙버티던 남자를 자취방으로 데려왔던 일이 떠올랐다. 남자와 내키지 않은 밤을 보낸 일이 후회스러웠다. 이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야 후회하고 변명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중절을 하려면 바로 지금 해야 했다. 용연내에 대한 나쁜 기억을 모두 잊은 양 은택은 무작정 집이 그리웠다. 은택이 용연내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할 줄 몰랐던 은택은 임신 사실을 알렸고 남자와 헤어지려 한다는 말까지 까불려 놓았다. 은택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전화기 너머로 옅은 웃음소리가 지나갔다. 혼전에 애를 뱄으니 얼마나 좋으냐? 네 처지로 보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 그냥 애부터 일단 낳고 남자에게 살자고 매달려 보든가.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일은 난 모른다. 용연내의 귀에 남자와 헤어지겠다는 은택의 말이 들리지 않는가 보았다. 원하지 않는 아이를 베어 길이 아닌데도 남자들을 따라갔던 용연내였다. 은택은 그런 용연내의 삶을 답습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들어선 태아여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착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태아는 수정란에 불과할 터였다. 그런 정도라면 생명을 저버렸다 하기에 애매하다고 은택은 극구 변명하고 싶었다. 책임질 수 없다면
냉정해져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지만 생각지도 않게 남자와 얽혀서 중절까지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했다. 어린 여자도 아니고 철이 들고도 남을 나이에 들뜬 행위를 한 대가로 수태를 했다. 결혼을 쉽게 여기고 엉성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뒤미쳐 질책해도 소용없었다. 은택은 병원부터 가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남자를 허락해놓고 수태를 하자 낳겠다는 생각보다 지우겠다는 마음이 시급해진 자신이 실로 부끄러웠다. 병원으로 가기 전 은택은 남자 집 근처로 가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남자는 집에 누군가 와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은택이 똑똑했더라면 남자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것도 없이 바로 병원으로 향했을지도 몰랐다. 남자가 나오지 않자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한참 후에 모습을 나타낸 남자는 거드럭거리는 태도로 건너편에 앉았다. 경탄인지 경멸인지 알 수 없는 기색을 눈에 가득 담고 남자가 은택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은택의 새방에 찾아왔던 날 보여주었던 눈빛과 같은 것이었다. 더욱 얄딸해진 남자의 입술이 반짝거렸다. 담담한 목소리로 은택이 임신을 알렸다. 마음을 정하고도 은택은 짐짓 남자에게 결혼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어느 날 찾아와 진중한 표정으로 결혼 얘기를 건넸던 남자처럼 은택도 물어보았다. 남자는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 뭐 결혼? 내가 왜 너랑 결혼을 해? 그리고 단지 2번 했을 뿐인데 임신이라고? 남자는 그저 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너 참 순진하다. 애를 떼고 헤어지는 남녀가 어디 한둘인 줄 알아? 아예 살림을 차려 동거를 몇 년씩 하고도 좋은 사람이 생기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떠나가는 게 남녀 간의 일이야. 그리고 결혼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는 것은 필수야. 애 좀 뗀다고 너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 이보다 더한 일들을 겪고도 다른 여자들은 너처럼 지정되지 않아. 우물쭈물 은택은 앉아 있었다. 자리를 훌훌 털고 나올 자신이 없었다. 남자에게 미련이 남은 것은 아닌데 무엇이 자신을 남자 앞에 붙박이처럼 붙들어 놓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벌써 사위는 어스레해졌다. 봄이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해가 일찍 넘어갔다. 올라가는 골목길이 처음 와보는 길인 양 낯설었다. 땅꼬미 지는 길은 쓸쓸했다. 은택은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었다. 한 계절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한 일이 그 길지 않았던 만남을 정리한 것이었다. 텔레비전 속의 가족들은 여느 때처럼 같이 밥을 먹고
티격태격 하다가 곧 화해를 했다. 그들은 함께 외출을 하기도 하며 평범한 시간들을 보냈다. 은택이 밥상을 치우고 남루한 텔레비전 앞에 다시 앉자 가족은 아침을 맞은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출근을 서둘렀다. 아이들은 학교에 늦을까봐 부산을 떨며 바삐 나갔다. 오후에 볼 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늦지막이 일을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안주인이 집안 곳곳을 부지런히 치우기 시작했다.